자, 그러면 21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번부터는 이제 모든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라, 뭘 결정하기 전에 그 펀딩 목표, 그 어마운트를 결정하기 전에라고 끝난 다음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시죠? 시작해 볼게요. 자, 좀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요. 그 지칭 추론이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해 드릴 테니까 잘 듣고 필기하면서 따라오도록 합시다. 자, 21번이에요. after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전치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니죠. 자, 전치사로 사용돼서 after 다음에 오늘 왜 이러죠? 다시 after 다음에 ing 나와서 전치사 뒤에 동명사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after doing some calculations 하면 약간의 계산을 한 후에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계산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의 계산을 한 후에 우리는요 결정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decide 다음에 on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떤 거라 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선택하는 뉘앙스로 decide를 사용할 때 뒤에 전치사 on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뭘 결정했냐면 8 by 12 foot greenhouse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설명해주고 싶어서 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 8 by 12 foot 뭐 영어적으로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 8은요 가로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2는요 세로의 길이를 의미해요. 그리고 foot라는 건데요. 여러분 feet라는 개념 알죠?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개념인데 그 feet라는 개념 네. 이 fit라는 개념의 단수 형태가 foot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짧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얘 이름 혹시 알아요? 얘 이름 알려줄게요. 얘를요, 간혹가다 친구들이 dash 아니에요? 라고 이제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얘는요, 하이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단어의 나열을 할 때 그 단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쵸? 선생님, 그럼 dash는 뭔데요? dash 좀 길게 써 있어요. 그래서 dash는 어떤 강조의 표현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또 어떤 부연 설명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호고요. 하이픈은 여러 가지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단어를 하나로 묶을 때 사용하는 그런 기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8 그리고 세로가 12 foot인 거예요. foot는 자 여기 이것도 뭐 하나의 상식인데요. 1foot가요. 우리나라 단위로 우리나라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알기 쉬운 단위로 생각해 보자면 30cm 정도 돼요. 대략이에요. 30점 뭐뭐뭐예요. 근데 3cm 정도 되니까 8 곱하기 8 by 12 foot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2.4m에서 3.7m 정도의 이제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 크기의 그린하우스 온실을 결정했다. 온실로 결정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선생님, 여기 fit인데요. 여기는 왜 foot로 쓰였나요?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여러분의 궁금증을 싹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단위가요. 이 뒤에 나오는 그린하우스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형용사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하이픈으로 묶여서, 그쵸? 이런 경우에는, 단수를 씁니다. fit가 복수형이고 foot가 단수형인데 이런 경우에는 단수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없죠, 이제? 자, 여러분이 근데 안 궁금했는데 내가 막 설명한 걸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계산을 한 후에, 2.4에서 3.7m 정도 크기의 온실로 선택했다, 결정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22번 보겠습니다. 그럼 we thought, 우리는 생각했어요 라고 하고요. 여기 사이에는 이제 목적어 자리를 이끄는 명사절 대시 생략이 되어 있죠. 목적어 자리 들어오면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무엇을 결정했냐? It would cost 그것이 approximately 하면 대략이란 뜻이죠. 그래서 대략 $4,000 하면 $4,000 정도
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would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뭐 할 것이다 정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it, a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it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네, 여기 나오는 여기에요. An 8 by 12 foot greenhouse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그린하우스는 대략 4,000달러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00달러는요 우리나라 돈으로요 540만 원. 현재 달러 시세에 기반으로 했을 때 540만 원 정도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once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once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once it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그린하우스 이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it was built 일단 그것이 지어지면이죠. 그래서 여기도 수동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하우스는 온실은 무엇을 짓는 게 아니라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사용되고 있고요. 그것이 지어지면 혹은 그것이 지어졌을 때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We could feel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뭐뭐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가능성의 could 나오고 있고요. 우리는 채울 수 있을 거야 it 그것을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it도 당연히 그린하우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온실을 채울 수 있을 거야. 자, 뭐뭐로 채우냐면요. 스트로베리 플랜트라고 돼 있어요. 이 딸기 식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플랜트는요. 쉽게 말해서 모종이에요. 다시 말해 어린 식물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딸기 모종으로 채울 수 있을 거야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어지면 그걸 딸기 모종으로 채워야 거기서 딸기를 재배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리고 expect 기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could에 역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one 여기 동사 to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거야 해서 여기 사이에 could가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뭘 기대하냐면 harvest 수확을 기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within은 뭐뭐 내에란 뜻이에요. 뭐뭐 이내에란 뜻이고 이거는 뭐 장소적인 느낌으로도 사용되고요. 그러니까 장소로 따져서 어떤 장소 이내라는 느낌도 되고요. 그리고 시간으로 따져서 어떤 시간 이내라는 의미도 가능한 전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about이 있어요. 이 about은 여기서 전치사가 아니고요. 부사로 사용된 건데요. 뭐뭐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뭐뭐에 대해서가 아니고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for months라고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숫자가 나와 있는 경우 about은 대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about 대신에 around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about이나 around나 뭔가 그 하나의 포인트를 딱 찝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주변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에 대해 알아 할 때도 I know about you, I know something about you 뭐 이렇게 할 때도 그 about은 너에 대해 탁 집어서 안다는 게 아니라 너의 전반에 대해, 너의 주변에 대해 알아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숫자 앞에 붙어서 대략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데 수학을 about 4 months 하면 within이니까 4개월 내에 수학을 기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1번, 22번에서 이제 어떤 크기의 온실을 지을 거고 그 온실을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 거고 그리고 또 그 온실 내에 딸기 모종을 심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 이후에 그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왜 하냐면, 그래서 총 얼마가 드는지 정확하게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then 나옵니다. then은 이제 순서상 그 다음 순서를 이야기하는 표현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it would take a few month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 앞에서 공부한 표현이죠. 여기 보면 take가 나오고요. 그리고 to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표현으로 take는 어떤 의미였어요? 네, 걸리다, 뭐 필요하다, 든다 이런 거고 to 동사는 뭐뭐 하는데 혹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앞에 나온 이 would, it은요. 이번에는 온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일반 주어, 비인칭 주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it은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그냥 주어 자리를 채워 넣기 위해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it would take 하면은 걸릴 거야 라고 해서 would랑 같이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얼마가 걸리냐면 a few는요 약간의 란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weeks니까 한 몇 주 정도 걸릴 거야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뭐 하는데? to turn. 자, turn 우리 앞에서 제목에서 했었는데요. 바꾸다라는 거죠. 그래서 strawberries 그 딸기를 delicious jam 맛있는 잼으로 바꾸는데 몇 주 정도 걸릴 거야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되시죠? 자, 그럼 24번 보겠습니다. We decide. 자, 보세요.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to가 나오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오는 형태예요. 이번엔 on이 안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to set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해석한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적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뭐 하기로 결심했냐, 결정했냐. Our funding goal, 우리의 그 자금 목표를 set, 설정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at, 얼마로 설정하기로 결정한 거냐면 5,000달러인 거죠. 자, 5,000달러는 대략 675만 원입니다. 현재 달러 기준으로요. 뭐 이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뭐 하기 위해서 to 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cover. 여기서 cover는 덮다가 아니고요. to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다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cover all the cost 하면 모든 비용을 덮기 위해서라고 하면 해석이 어색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 하나 필기해 줄게요. 필기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자, cover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는 동사인데요. 물론 명사로 사용되죠. 근데 뒤에 비용이나 경비가 나올 때는요. 여기 위에서처럼 all the cost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얘의 의미가요. cover가 덮다가 아니고 충당, 감당, 지불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요. 자, 675만 원 정도로 이제 펀딩 목표를 설정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To cover all the cost,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혹은 감당하기 위해서 또는 지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also. 자, 또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자, 같은 내용을 이어갈 때 also를 쓰죠. We planned, 우리는 계획했습니다. 계획했어요. 뭘 계획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o, 여기 we decide to처럼 뭐뭐 하기로 계획했다라고 해서 to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혹은 뭐뭐 하는 것을 계획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이 run이라는 동사인데요. 자, 우리는 달리기로 계획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run 뒤에 run이라는 동사가 굉장히 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run 뒤에 이렇게 캠페인이라는 명사가 오면 run은 운영하다, 뭐 진행하다, 운영하다, 진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계획했어요. For 3 months 하면 3개월 동안 진행하기로 계획한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I was really excited. 아, 잠깐만요. 이 run을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 몇 번이에요? 25번. 네, run을 설명하겠습니다. run 뒤에 두 가지가 올 수 있어요. 일단은 run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오면 그냥 달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근데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와서는 run을 달리다라는 뜻으로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쵸? 뭐 철수가 달립니다. 이런 문장은 나오지 않죠. 네. 자, 근데 뒤에 만약에 형용사가 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명사가 올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형용사가 올 때는요. run의 의미가 뭐뭐가 되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명사가 올 때는 위에서 한 것처럼 운영, 진행하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run에 대해서 잠깐 봤고요. 26번 볼게요. I was really excited. 여기도 마찬가지로 excited 보고 갈 수밖에 없죠.
나는 즐거웠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exciting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되죠. 왜냐면 나는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즐거웠습니다. 뭐 할 때? When I fill out 이게 채우다잖아요. 근데 뒤에 form이 나오니까 어떤 양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양식을 채울 때 즐거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채운다라는 건 이제 작성한다는 거죠. 작성 할 때. 작성할 때 나는 즐거웠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뭐 하기 위해서요? To launch the campaign. 자, 런치는 시작하다, 개시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폼을 작성할 때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n less than a week. 자, less than, more than의 반대말인데요. 뭐뭐 이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이하에 이렇게 되니까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서 our application 우리의 지원서는요 was accepted 마찬가지로 수동태입니다. 지원서가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원서는 받아들여졌고요. funding 그 funding이요 began 시작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